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5일 목요일 시간을 보겠습니다. 9시 39분입니다. 2024년 9월 5일 목요일 오전 9시 39분인데요. 이곳에서 제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1.5바퀴 정도 달렸습니다. 나머지 2바퀴 반을 달리면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한복판에 대형 고무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대형 고무로 만든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데요. 자, 이게 뭘까요? 자, 제가 설명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필립 콜버트라는 분이 세운 것 같은데요. 필립 콜버트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런던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로 새로운 예술 장르를 개척한 글로벌 아트 스타입니다. 어린 시절 스코틀랜드의 바닷가에서 마주한 랍스터에 매료된 작가는 이 캐릭터를 자신의 예술적 자아로서 작품에 등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징적인 랍스터에 자신의 철학과 열정을 더해 유쾌하고 상상력 넘치는 예술 세계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갔습니다. 귀엽고 익살스러운 랍스터의 끊임없는 도전과 여정을 통해 그는 누구나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롯데월드몰 송파구에서 공동으로 부착을 해놨는데요. 자, 보시면 랍스터 원더랜드라고 9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개최합니다. 자, 오늘이 9월 5일이니까 내일부터입니다. 내일 9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약 25일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랍스터 원더랜드라고 해서 자, 보시면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한복판에 초대형 고무로 만든 조형물 랍스터라고 합니다. 자, 내일부터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 자, 이곳 제가 계속 잠실 석촌호수 자, 이거 랍스터 조형물 고무로 만든 조형물인데요. 제가 계속 잠실 석촌호수를 달리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달리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다시 한번 잠실 석촌호수 동호 한복판에 있는 랍스터라는 고무로 만든 조형물입니다. 자, 달리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는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9월 5일까지 22년 6개월 5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하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 4바퀴를 돌면 10.25km입니다. 제가 지난 밤에 잠을 2시간 반 정도밖에 못 잤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해서 오늘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4바퀴 10.25km만 달리려고 합니다. 자, 일주일 전에는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11바퀴 28.2km를 3시간 40분 동안 달렸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지난 밤에 잠을 2시간 반 정도밖에 못 자가지고 몸이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석촌호수 4바퀴
10.25km만 달릴 계획인데요. 현재 기온은 27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5일 목요일 오전 9시 45분 정도 됐고요. 자, 오늘 목표 거리가 석촌호수 4바퀴 10.25km인데요. 그 중에 현재 1.5바퀴를 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5바퀴를 달리면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앞으로 딱 2달 후입니다. 올해 11월 5일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그 대통령 선거가 이제 앞으로 딱 2달 남았습니다. 앞으로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를 2달 앞둔 시점에서 제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인기도 순서, 인기도 순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가장 인기가 있었는지, 또 반대로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은 어떤 분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인 2021년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있는 C-SPAN이라는 케이블 방송이 있습니다. 주로 정치 전문 케이블 방송으로 보이는데요. 2021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C-SPAN이라는 케이블 방송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많은 역사학자와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인기가 많았던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또 반대로 인기가 없었던 하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미국의 헌정 역사는 235년인데요. 1789년에 취임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현재 2024년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 동안 대통령들 중에 인기도 순위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또 하위 1위부터 10위까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자, 현재 미국 대통령인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인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몇 위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퀴즈입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위 1위부터 10위나 또 하위 1위부터 10위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전직 대통령인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위 1위부터 10위 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꼴등에서 세 번째입니다. 공동으로 두 대통령이 공동으로 꼴등에서 세 번째인데요.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위 1위부터 10위든 또 하위 1위부터 10위든 어디에도 속하진 않지만,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위 꼴등에서 세 번째입니다. 꼴등에서 세 번째. 다른 미국의 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과 함께 꼴등에서 세 번째, 공동으로 꼴등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기도가
제일 밑바닥에서 세 번째 순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인기도 조사를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있는 케이블 방송 C스팬에서 10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대학 교수들, 그 다음에 역사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0가지 요소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요소만 말씀드릴 텐데요. 자, 대통령으로서의 비전, 정책, 그 다음에 경제 관리, 또 위기 관리 능력, 의회와의 관계, 그 다음에 국민과의 소통, 그 다음에 대외 정책, 이러한 주요 그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그 총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러면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어떤 대통령이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 1위는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하든지 상위 1위, 2위는 부동의 1위, 2위입니다. 미국의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하든지 그 상위 1, 2위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저 상위 1위 누구일까요? 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남북전쟁을 치러가면서까지 남북의 분열을 막고 남북의 통합을 이뤄낸 대통령, 바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남부와 북부가 분리돼 가지고 지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링컨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남북전쟁을 치러가면서까지 북군의 승리를 이뤄 가지고 남부가 북부에서 이탈하는 것을, 즉 연방이 해체되는 것을 막았던 대통령이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든지 인기도 순위 부동의 랭킹 1위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초상화 주인공들 중에서 5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랭킹 2위는 누구일까요? 랭킹 2위도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하든지 순위가 바뀌지 않은 부동의 랭킹 2위입니다. 2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나라를 세운 북부, 나라를 세운 아버지,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랭킹 2위입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은 1775년 4월 19일부터 1783년 9월 3일까지 약 8년 동안 전개된 독립전쟁의 영웅으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되셨는데요. 이분은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종 중에 1달러 지폐, 1달러, 1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1위와 2위는 1위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과 2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에 링컨 메모리얼과 워싱턴 모뉴먼트라는 기념
물로 영원히 기려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1년쯤 전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멕시코 가족 여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처음 방문한 곳이 바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였습니다. 그곳에 링컨 메모리얼이라는 링컨 기념관이 있고요. 또 워싱턴 모뉴먼트라는 워싱턴 기념탑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수도 한복판에 워싱턴 기념탑, 링컨 기념관이 건립이 돼서 그 두 분의 역대 대통령을 영원히 기리고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기도 순위 랭킹 3위가 누구일까요? 랭킹 3위는 바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미국의 대통령을 4번 했던 사선 대통령,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인데요. 그분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었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승리를 눈앞에 두고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함에 따라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미국의 33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그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 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었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와 집권 기간이 동일합니다. 아돌프 히틀러도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이른바 나치의 총통으로서 1933년에 집권을 해서 1945년 4월 30일에 권총 자살할 때까지 약 12년 동안 독일을 지배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인물이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인데요. 그 히틀러의 집권 기간과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집권 기간이 공교롭게 동일합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입니다. 자, 그리고 운명의 장난이라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선 임기가 시작된 지 88일밖에 안 된 시점이었던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하고 그로부터 18일 후인 4월 30일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이 연합국의 승리로 마감이 됐었다라는 사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인기도 순위 상위 3위입니다. 그럼 4위는 누굴까요? 4위는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스벨트입니다.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스벨트가 인기도 순위 상위 4위이고요. 그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스벨트는 오촌 당숙 조카 관계입니다.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스벨트가 오촌 당숙이고요.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오촌 조카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문에서 미국은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4개 가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가 아버지,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아버지, 6대 대통령 존 핀시 애덤스가 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할아버지,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오촌 당숙이고요.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오촌 조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4개 가문이라는 걸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와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한 가문인데, 한 가문이면 루즈벨트 가문이죠. 루즈벨트 가문 한 가문이면 소속 정당이 같은 게 일반적인데요. 이 두 분은 이례적으로 소속 정당은 달랐습니다. 1901년부터 1909년까지 미국의 26대 대통령을 했던 시어도 루즈벨트는 공화당 소속이었고요. 반면에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의 32대 대통령을 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자, 여하튼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인기도 순위 3위이고요.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인기도 순위 4위입니다. 5위는 누굴까요? 바로 미국의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자, 이분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어서 2차 세계대전에 전세가 역전되게 만들었던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영웅이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인데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를 가져왔고,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나고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도 했고요. 또 1949년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른바 나토가 출범할 때 나토의 초대 최고 사령관을 하기도 했고요. 또 제가 어젯밤에 촬영했었던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서 뉴욕 맨해튼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의 총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6.25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52년 11월에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1953년 1월 20일부터 1961년 1월 20일까지 8년 동안 공화당 소속으로 미국의 34대 대통령을 했던 인물이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이분이 인기도 순위 랭킹 5위입니다. 랭킹 5위. 그리고 참고로 미국의 대통령 별장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북서쪽 97km 지점에 메릴랜드주에 캠프 데이비드가 있는데요. 캠프 데이비드 미국의 대통령 별장인데요. 워싱턴 DC 북서쪽 97km 지점이 있습니다. 자, 캠프 데이비드의 명칭의 유래는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손자를 너무 무척 사랑했는데요. 손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손자 이름이 데이비드였습니다. 데이비드.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별장 이름을 자신의 손자 이름 데이비드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국의 대통령 별장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북서쪽 97km 지점 메릴랜드주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입니다. 손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34대 대통령의 손자 이름 데이비드 이름을 따서 캠프 데이비드입니다. 그 다음에 랭킹 6위가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하자 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33대 미국 대통령이 되는 해리 트루만이 인기도 순위 랭킹 6위입니다. 랭킹 6위 해리 트루만은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6.25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의 33대 대통령이었는데요. 그 당시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중공군이 한국전에 개입해가지고 일사후퇴가 이루어진 직후에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은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의 만주로 우리 유엔군이 진격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중공군들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은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 호전적인 발언을 하는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을 해임을 하는데요. 그게 1951년 4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리 트루만 33대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는 유엔군 총사령관을 더글라스 맥아더를 해임한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게 1951년 4월 11일이고요. 그로부터 8일 후에 해임된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이 바로 미국 연방의회 상원 하원 합동의회에서 고별 연설을 합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고별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영어로는 All the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All the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입니다. 자, 그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그 내용이 미국의 군인들이 부르는 노래 군가의 후렴구에 등장하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더글라스 유엔군 총사령관이 고별 연설을 했습니다. 더글라스 맥아더는 1880년생입니다. 1880년대생이다 보니까 1951년 4월 19일에 고별 연설을 할 때는 만 나이로 71세였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All the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라는 명연설을 하고 퇴임하니까 미국 연방
상원, 하원, 합동의회에 참석한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자, 그 당시 6.25 한국전쟁 당시에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을 해임했던 인물이 바로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대통령 인기도 순위 상위 6위입니다. 6위. 그 다음 7위가 누구일까요? 7위는 바로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또 이분은 미국 달러 지폐 2달러, 행운의 2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바로 인기도 순위 상위 7위입니다. 7위. 자,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경일인 177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발표됐던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 중에 한 분이 바로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인데요. 2달러 지폐, 행운의 2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한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인기도 순위 상위 7위, 랭킹 7위입니다. 자, 이분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독립기념일 때 발표된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을 말씀드리면 2대 대통령이 되는 존 애덤스, 3대 대통령이 되는 토마스 제퍼슨, 10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자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설립자이기도 한 벤저민 프랭클린이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 중에 한 명이고요. 또 로저 셔먼, 로버트 리빙스턴 이런 분들도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중에 가장 주도적으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셨던 분이 바로 3대 대통령이 되는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미국 여행 중에 처음으로 방문했던 수도 워싱턴 DC에 갔을 때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기리는 링컨 메모리얼도 있고, 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워싱턴 모뉴먼트도 있었고요.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을 기리는 토마스 제퍼슨 메모리얼도 있습니다. 자, 또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대륙 광활한 면적을 동부, 중부, 서부로 3등분 했을 때 그 중간 지역에 있는 중부 지역, 지금 미국 대륙의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중부 지역을 지금부터 221년 전인 1803년에 그 당시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1500만 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자, 미국 대륙 광활한 면적 중에 중부 지역에 해당되는 미국 대륙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면적인 그 광활한 지역, 그 당시에는 루이지애나라고 표현했는데요. 그곳을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1500만 달러에 매입을 해서 미국의 기존 영토를 2배 확장을 시켰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8월 말일에 미국의 영토 확장 과정에 관하여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마스 제퍼슨을 기리는 토마스 제퍼슨 메모리얼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곳은
지붕이 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천정 한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제가 미국 여행 딱 1년 전에 갔을 때 처음 방문한 곳이 워싱턴 DC였고, 그때 링컨 메모리얼, 워싱턴 모니먼트, 토머스 제퍼슨 메모리얼 등을 방문을 할 때 그걸 봤는데요. 자, 토머스 제퍼슨 메모리얼 이런 지붕이 돔 형식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지붕처럼요. 그런데 천정 정중앙이 뻥 뚫려 있어서 비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둘기들이 막 똥을 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제가 생각났던 게, 지금부터 14년 전인 2010년 10월에 제가 내 식구 가족 여행으로 유럽 3개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를 여행을 할 때, 그때 이탈리아 로마에서 판테온 신전을 갔었는데요. 판테온은 판이란 게 모든 이런 뜻이죠. 모든 신을 모신 곳이다, 모든 신을 모시는 신전이라고 해서 판테온 신전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것도 지붕이 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중앙이 천정 부분이 뻥 뚫려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탈리아 로마에서 판테온 신전을 구경할 때 비가, 이슬비가 내리고 있어서 그 돔 지붕 한가운데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서 이슬비가 떨어졌던 게 14년 전 2010년 10월 경험인데요. 그렇듯이 1년 전에 방문했었던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 지붕도 돔 형식의 지붕 한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서 비둘기들이 똥을 싸기도 하고 비가 내리면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과 관련해서 재밌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곳에 지붕이 뚫려 있다 보니까 비둘기들이 똥을 계속 쌌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기념관 안으로 비둘기 똥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바닥이나 벽면에 비둘기 똥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그걸 청소하기 위해서 강력한 세척제를 자주 사용하게 돼 가지고 그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 내부 벽면이나 바닥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비둘기 똥을 줄일 것이냐를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조사하고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근본 원인 해결 사례로 그 비둘기 똥을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비둘기들은 주로 거미를 먹고 삽니다. 거미를 먹이로 삼아서 비둘기들이 먹고 사는데요. 그래서 비둘기들이 많이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거미를 줄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랍스터 원더랜드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랍스터 원더랜드 9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랍스터 원더랜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달리기 시작할 때, 촬영 시작할 때 보여드렸었는데요.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한복판에 랍스터라는 고무로 만든 대형 조형물이 둥둥 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랍스터 원더랜드 그러한 행사를 진행한다라는 그런 안내문도 부착되어 있고요.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한복판에 랍스터 고무 조형물입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다시 한번 랍스터 조형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곰으로 만들었습니다. 행사는 9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다라고 여기 안내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둘기가 똥을 많이 싸다 보니까 강력 세척제로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 내부 벽면과 바닥면을 청소하다 보니까 바닥면과 벽면의 훼손이 심해져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비둘기가 많이 접근하는 걸 막을까 고민하다가, 물론 이제 지붕 돔 구멍 뚫린 부분을 막아버리면 거의 이제 근본 원인 해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기념관에 원래 건립 취지가 맞지 않아서 지붕 돔은 구멍 뚫린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해결책을 강구한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접근하는 걸 줄이려면 비둘기의 비둘기의 먹이인 거미를 줄이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거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미는 나방을 먹고 산답니다. 그래서 나방을 줄여야 되는데요. 그럼 나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기념관 내부에 야간에 조명을 환하게 밝혔는데요. 그 조명 불빛을 보고 나방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불빛을 켜놓는 시간을 줄이면 나방들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야간 개장을 할 때 불빛을 켜놓는 조명 점등 시간을 한 2시간인가 3시간 줄였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본 원인이 해결이 돼가지고 비둘기가 똥을 싸는 그런 사태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근본 원인을 해결한 대표적 사례로 많이 인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하튼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인기도 순위 랭킹 7위입니다. 랭킹 7위. 그 다음에 랭킹 8위가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입니다. 존 F 케네디는 미국의 당선 대통령 중에 최연소인 43세 당선이 됐고 취임을 했는데요. 존 F 케네디 35대 대통령은 1917년생이니까 1960년에 3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될 때 나이가 43세였고, 또 취임할 때도 만 43세, 1960년에 3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될 때나 이듬해 1월 20일에 취임할 때나 모두 만 43세였습니다. 43세.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당선 대통령 최연소입니다. 만 43세. 반면에 승계 대통령과 당선 대통령